오늘 주제는 암 수술 후 한약 치료인데 첫 번째 이제 암 수술과 염증 환경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먼저 나눠드리고요. 두 번째는 암 수술 후에 어떤 한약을 대표적으로 쓰는가, 이 한약을 왜 쓰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엔 암 수술의 한약 치료 가이드가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어떤 한약을 드시면 좋습니다 라는 가이드를 할 거니까 왜 그 가이드가 나왔는지도 설명을 이런 순서로 오늘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하고 일본의 야마나시 대학교 외과팀이 공동 연구를 했어요. 뭐가? 오늘 주제인 십전대부탕을 간암 환자 수술하고 나서 십전대부탕을 쓰면 재발률을 낮추는가? 나에 대한 연구예요. 이 야마나시 대학병원에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한 5년 동안 간암 수술한 48명을 추적 관찰했어요. 십전대부탕 안 쓴 경우는 약 24개월, 2년 만에 재발을 했고 재발률은 68.4% 정도 됐습니다. 십전대부탕 썼더니 평균 49개월, 4년 만에 재발을 했고 재발률은 40%였어요. 거의 재발 기간이 2배 정도 차이가 났어요. 십전대부탕을 쓴 게 재발을 억제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 연구는 2015년에 일본의 적집사사 가나가와 병원의 외과팀에서 발표한 건데, 그래서 이 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소화기암 수술할 때, 아까 말한 위암, 대자암, 직장암, 아까 유방암, 폐암 다 맞죠, 그죠? 그런 거를 40년 전에 당연히 의사들이 한약을 쓰려면 이런 연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수술하고 나서 좋아하는지를 봐야 할 거 아니에요. 보신데 NK세포를 활성화해주고 암 환자 실제로 삶유지 높이고,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우울이라든가 기능이 너무 떨어질 때 이 보약이 되게 중요한, 보충 치료가 되게 중요한데, 바로 십전대부탕 같은 보약이 임상적인 축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라는 게 40년 전에 일본의 외과팀의 보고예요. 하는 것들은. 그래서 십전대부탕이 암 환자들한테 도움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의사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대의학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분들 이 논문을 쓴 게 의사 선생님이란 말이죠. 그죠? 현대의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의학을 잘 모르니까 여러 가지 비판하는 게 쉽단 말이죠. 그죠? 우리나라 지금 대표적으로 그렇잖아요. 대학병원 절대 한약 먹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 모르니까. 이런 논문이 있는지를 모르시니까 비판하기 쉬워요. 한의학적 인식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런 오래 생관의 수십 년 이상은 축적된 경험이라든가 과학적인 근거를 보면 이것을 그냥 다 버리는 거하고 똑같다. 그냥 유료 데이터를 다 버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왜 버려요? 그죠? 좋으면 적용하면 될 것을 버리는 거하고 똑같아. 무조건. 그죠? 그러지 말고 이 소화기암 수술 후에는 이런 한방은 전인적인 치료예요. 전체를 치료한단 말이에요. 체력도 보강하고 피로를 회복하는데 마음도 좋아져요. 심신도 좋아지고 면역도 올라가고 수술 후 상처도 빨리 회복돼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빈혈도 회복이 돼요. 십전대부탕을 쓰면. 다목적이란 말이에요. 몸을 전체를 회복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적합한 요가 상당히 많다라고 봐야 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에게 통화암 치료의 한약에 대한 치료법에 대해서 암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많아서 오늘은 그 부분을 여기 계신 암 환우 분들과 또 유튜브에 듣고 계시는 많은 암 환우 분들 그리고 가족분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암 수술 후에 한약을 왜 치료해야 되는지, 뭐가 좋길래 이렇게 국내 한의사들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지, 또 외부의 의사 선생님들은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를 오늘은 그 주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암 수술과 염증 환경이라는 걸 대해서 여러분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유명한 그림이고,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이제 강의를 드릴 때 되게 강조하는 그림이죠. 그죠? 이 그림은 뭐냐면, 암의 특징이 있다. 암이 자라는 환경이라는 게 하는 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암은 염증을 먹고 자라요. 염증. 그래서 암을 키우는 거름이라. 왜냐하면 인체가 토양이라고, 흙이라고 본다면 암이 잘 자라는 분이 있고 암이 잘 안 자라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3개월 뒤에 똑같은 CT를 찍어도 어떤 분은 암이 좀 더 커져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대로인 분이 있단 말이에요. 암이 염증을 먹고 자라요. 암의 성장의 이제 핵심은 염증입니다. 염증. 그렇다면 이 염증이 정말 그러냐? 그럼 전 세계에서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네이처지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예요. 네이처지가. 이 학술지에 염증 물질 NF-카팝이라고 좀 어려운 말인데 이 결과물 산물인데 이 염증과 면역과 암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는 총정리된 논문이 아주 유명한 논문이 이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 의하면 뭐라고 되냐면 암은 염증 때문에 발생도 하는데 암이 있는 분들은 염증 때문에 성장도 한다. 그래서 암의 원인이기도 하고 이 염증 때문에 암이 진행하고 성장한다라는 그런 특징을 정리한 네이처지에서 나와 있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림으로 나오면 이렇게 되는데 염증 물질에 하면 이 TNF-알파, 인터로킨-1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지만 오늘 제가 이런 물질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물질들이 있으면은 NF-카팝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이 돼요. 그럼 얘가 하는 게 뭐냐? 아까 제가 암의 토양을 만든다, 거름을 만들잖아요. 요게 요 물질이 하는 게 뭐냐면 돌연변을 자꾸 만들어요. 유전적으로 돌연변을 만들고 암세포를 확산해요. 확산. 그리고 항암이 잘 안 죽고 생존하고 막 이래요. 암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암을 전이하게 하고 주위를 뚫고 나가게 하는 것도 얘가 하는 거고 줄기세포라는 게 항암이 잘 안 듣는 줄기세포가 있는데 이 암줄기세포를 만들거나 내 몸에 영양분을 뺏어먹는 세포 대사를 하거나 새로운 혈관을 자꾸 만들어서 암에 영양분을 주는 새로운 혈관을 만들기도 하고 면역을 억제하고 또 여기 항암하시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항암의 효능을 떨어뜨려서 내성을 주게 하는 가장 문제점이 되는 원인이 뭐냐? 염증입니다. 염증. 이 염증이 만병의 근원이기도 하고 암 환자들한테 최대 적이기도 한 거예요. 전문용어로 NF-카팝이라고 표현하고 TNF-알파, 인터로킨-1 이런 물질들이 염증에 관계된 신호 전달 물질인데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런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물질을 최대한 줄여주고 이런 물질을 줄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암 치료할 때는.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수술이잖아요. 암 수술, 그죠? 암 수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안 받으면 어떻게든 나는 암 수술 받고 싶다 이런 게 누구나 그렇죠. 암은 빨리 수술 받을수록 좋은 게 맞아요. 그리고 암의 근치, 원인 제거라는 치료는 수술밖에 없어요. 여기 뭐라고 캔서 리서치라고 하는 이 학술지에 뭐라고 2017년에 실렸냐면 암 수술했는데 전을 위한 방아쇠가 수술이다 이런 아주 상당히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논문이 하나 실렸어요. 수술을 했는데 전이를 일으키게 하는 얘가 방아쇠 역할을 한다.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수술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데 수술을 안 받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받는 게 좋은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 수술을 한 그 기간, 수술하고 나서 이런 이 기간이 미세한 암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또 미세한 암이 새롭게 전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환경을. 그럼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수술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고 원인 치료를 하는 거고 암에 되게 중요한 치료인데 왜 수술이 전이를 일으키는 하나의 방아쇠 역할을 하냐? 바로 이게 되게 중요한. 결국은 이 절제하거나 이런 게 되게 수술은 되게 중요하고 하는데 이렇게 논문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전이를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무서운 말이 나와요. 수술이. 왜 그러냐? 바로 염증 때문에 그래요. 염증. 우리가 수술은 국소에 하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개복 수술하는 분도 있고 크게 하는 수술이 있고 부분 수술하는 분도 있는데 이 국소나 전신에 이렇게 염증이 생기면 아까 제가 암은 염증을 먹고 자란다 그랬잖아요. 그죠? 염증 때문에 암이 좋은 환경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비옥한 토양을 가진다는. 그러니까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수술한 건데 그 환경 자체가 암이 잘 자라는 환경이 그 수술한 그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회복 주기에 있는 그 시간에는 암 입장에서는 또 좋은 환경이 일시적으로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암 수술이 결국은 전이의 방아쇠가 될 수 있고 미세함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진 않아요. 얘가 현미경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수술한다고 다 현미경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고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상검사 CT는 1cm까지만 보여요. 그 아래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가장 세밀하게 보는 PET-CT는 0.5cm까지 보여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암이 안 보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0.5cm 아래의 암이란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안 보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암은 수술하고 나서 바로 완치란 말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죠?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5년을 경과해야 여러분이 받고 있는 C코드가 없어지고 완치 판정을 보통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 그 0.5cm 아래에 그 미세함이 혹시 다시 자라지 않는가를 5년 동안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추적 관찰, 영상 검사를 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환경적인 이유가 있어서. 눈에 안 보이더라도 항암을 하고 방사선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미세함 같은 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이 염증 물질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전이라고 빠져나가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또 함정.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항암도 하고 방사선도 하고 표준치를 다 했는데 안타깝게 1년 있다가 재발했거나 전이 됐다고 하는 분들이 저희 병에도 오신단 말이에요. 주위에도 있으시고. 그게 왜 그러냐? 미세함이 다시 자라기 좋은 환경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큰 노력을 안 하셨거나 음식을 옛날 습관을 그대로 가셨거나 운동도 안 하거나 자꾸 잠을 못 자거나 이게 다 염증 환경을 만드는 거거든요. 염증을 억제하는 식습관을 길고 몸도 운동을 하고 바꿔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항암제가 잘 안 듣는. 왜 안 듣는다 그랬어요? 염증 환경인데 너무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서 암세포를 안 죽이고 정상세포만 많이 공격했던 경우라면 그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르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라는 게 바로 암을 공격하려고 하는 항암도 활성산소라는 걸 만들고 수술도 활성산소라는 게 생기는 거고 우리가 방사선도 활성산소 만들어서 암을 공격하는 건데 이런 게 결국은 염증의 매개체가 돼서 암을 성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수술하고 나서 소염제도 주고 항생제도 주는데 그것만으로 미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뭔가 추가적인 뭔가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게 이런 연구 결과의 내용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약을 쓰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암 수술하고 나서 한약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건 2012년에 일본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나라와 달리 법적으로 한약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통계를 내보니까 2008년 기준으로 전체 의사의 83%가 한약을 쓴다라는 통계고 2011년 기준은 89%, 전국의 의사가 일본 한 3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83%에서 89%가 한약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일본에서 한약을 많이 쓰는 1번, 제일 많이 쓰는 과는 한약이니까 약을 많이 쓰는 과가 내과죠. 그죠? 일본도 약 중에 한약이, 양약 한약을 일본은 구분하지 않고 의사들이 유일하게 한약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내과가 한약을 가장 많이 쓰고, 외과 선생님들도 84.7% 정도, 2008년 기준으로 외과 수술하고 나서 흔하게 한약을 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2015년에 일본의 적집사사 가나가와 병원의 외과 팀에서 발표한 건데 뭐냐면 암 환자분이 수술 전후에 이 치료에 한방, 특히 한약을 쓰면 뭐가 좋은가에 대한. 그래서 첫 글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약이 다양한 상황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믿고 특히 한약은 최근 사용 빈도가 일본에서 되게 높아지고 있고 많은 효능이 기대되고 있고 한약이 각종 질병에 대한 효과가 입증이 되고 한약의 약의 성분과 기전이 과학적으로 해명되기 때문에 의사는 우리들이 외과 의사는 내가 한약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과학적인 검증이 대단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40년 이상 일본에서 썼으니까 얼마나 많은 연구가 돼 있겠어요. 그죠? 이런 한약에 대한 다양한 상의 효과를 보고 특히 이 전문의들이 외과 전문의라든가 내과 전문의들이 이런 다학제에서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대부분의 대학병원에 한방 치료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한약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의가 있고 한약을 전문으로 하는 암치료 전문의들이 자기가 모르더라도 이렇게 다학제로 같이 해요. 우리나라는 대학병원에 다학제가 있지만 한의사가 없으니까 양방으로만 다학제를 하지만 일본은 의사들을 중에 한약을 위주로 쓰는 분들이 있어요. 같이 다학제를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암 치료할 때. 그렇다면 가장 암 치료할 때 많이 쓰는 게 뭐냐? 제가 이제 유튜브에도 상당히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십전대부탈이라는 약을 대단히 많이 제가 강조해서 쓰고 있어요. 담도암에 왜 십전대부탈이 좋은지, 간암에 왜 좋은지, 위암에 왜 좋은지 제 시리즈로 다 유튜브에 다 실어놨어요. 사실 그런 거.
잘 대부분 모르거든요. 십전대부탕이 어떤 효능을 하고 있는지. 십전대부탕은 지금 말씀한 그런 암들을 억제하는 효과들도 있고 항암의 부작용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냐면 오늘 주제에는 암수술 후유증을 완화하고 재발을 막고 전이를 막고 염증을 낮추어서예요. 염증을. 가장 대표적인,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누가? 의사들이. 일본 의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한약이 하나만 고집을 하면 바로 십전대부탕입니다. 여기 십전대부탕 모르신 분 없죠? 대부분 아시단 말이에요. 그게 대부분 안다는 건 그만큼 효능이 보편돼 있고 뭔가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암치료에서 대단히 많이 연구된 게 십전대부탕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이 연구는 1995년도에, 90년, 지금 40년 가까이 된 논문이다, 그죠? 95년도에 나온 논문이에요. 가나자와 현립암센터의 외과팀에서 나온 건데, 소화기암 수술의 삶의 질 개선에 한약 중에 보약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보약을 쓴 경험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결론은 뭐냐면, 실제로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거를 이제 소화기암이라 그러는데, 이 소화기암에 수술하고 나서 십전대부탕을 장기적으로 투여를 했을 때, 109명한테 오랜 동안 투여를 했더니 삶의 질이 되게 좋아졌고 90% 이상이 마음적인, 신체적인 피로도 많이 회복되고 몸이 피로가 회복되니까 마음도 상당히 우울증도 없어지고 좋아지더라. 만족도가 85%야. 이게 40년 전에 이런 논문이 일본에서 외과팀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이 TNF라는 이 물질은 암을 성장하는 인자이기도 하고 또 하나 암 환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악액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악액질. 마르는 거예요. 근육이 빠지고 마르는 거. 항암 많이 하신 분들 막 체중 감소되고 이게 막 스트레스잖아요. 어떻게든 살찌려고 막 고기도 먹고 뭘 먹고 막 먹으라 그러시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염증 물질 때문에 그래요. 염증. 이 염증 물질들이 있으면 악액질의 중요 원인이에요. 암이 있으면 염증 물질 자꾸 만들어서 체중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TNF라는 이 물질이 결국은 식욕도 없애지게 하고 체중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염증과 관계된 신호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TNF라는 요거가 있을 때 십전대보탕을 같이 쓰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십전대보탕이 도움이 되는가? 그래서 그걸 연구한 거예요. 이건 실험 연구인데 생쥐한테 TNF를 이렇게 주고 십전대보탕을 준 경우랑 안 준 경우랑 한번 비교해 본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비교해 봤더니 요렇게 십전대보탕을 요때부터 주기 시작했는데 요거는 TNF라는 물질을 이렇게 준 거예요. 이렇게 줬더니 이 TNF라는 요 체중에 대한 변화를 봤더니 TNF를 요걸 줬던 십전대보탕 안 줬을 때는 이렇게 체중이 떨어져 있죠. 정상의 G에 비해서 이 TNF라는 물질을 주면 확실히 체중이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TNF라는 요걸만 한 게 아니고 십전대보탕을 같이 준 경우는 거의 정상지처럼 체중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염증 물질을 나오더라도 TNF를 억제를 해서 십전대보탕이 체중 저하를 막아주는 기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NK세포라고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봤죠? NK세포 활성도 검사 막 들어보시기도 하고 암 환자는 NK세포, 자연살해 세포가 있어야 암을 유도탄처럼 공격해서 암을 억제한다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한약 중에 이 십전대보탕이 NK세포를 활성화하는가 봤더니 십전대보탕을 쓴 분이 이제 이런 정상 생쥐보다 십전대보탕을 쓰면 이렇게 NK세포가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고 TNF를 이렇게 넣으면 활성도가 확 떨어져요. NK세포 활성도가. 이 상태에서 십전대보탕을 썼더니 한 13% 이상 활성도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암의 환경은 이쪽이겠죠. 그죠? 암이 있는 분들의 환경 또는 수술하고 나서 환경은 이쪽입니다. 십전대보탕은 TNF라는 물질이 있어도 NK세포를 활성화할수록 TNF를 억제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전대보탕을 썼더니 전체 생쥐의 생존기간이 유의하게 올라갔어요. 더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보통 염증 때문에 빨리 죽거든요. 근데 더 오래 살았고 또 일주일 후에 4주일에 봤더니 십전대보탕을 쓴 경우가 NK세포 활성도가 이렇게 거의 2배가량 일주일 후에는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전대바탕은 NK세포를 활성화하는구나. 염증 환경이 있을 때 활성화될 수 있구나. 수술하고 나서 십전대바탕은 염증 환경을 낮추고 NK세포를 부활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한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험 연구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연구팀에서는 효고암센터 외과팀에서는 그럼 사람한테도 그런 게 있을까라는 거를 추가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뭘 연구했느냐? 109명의 암 환자들, 이 외과팀에는 위암, 대장암, 직장암, 유방암, 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십전대바탕을 주고 어떠한 좋은 점이 있는지를 한번 연구해 본 거예요. 수술에 가장 이분들한테 뭐가 제일 힘들어요? 물어봤더니 이게 수술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1번을 꼽기는 게 피로예요. 피로가 너무 쉽게 온다는 거예요. 수술 후에 가장 문제점은 피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피로를 줄여주는 게 대표적으로 한방에서 뭘 쓸까요? 보약이라는 걸 써요. 그죠? 보약. 그죠? 보통 환우들이 오해하는 게 한약을 쓰면 암이 성장하고 특히 보약을 쓰면 암이 성장한다고 잘못 알고 계신데 반대입니다. 보약을 쓰면 암이 억제돼서 피로를 개선하고 암을 더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염증 물질을 낮추고 면역을 높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피로가 많이 왔었다고 하는 이 암환자들이 한 7% 정도 되셨는데 또 수술 후 체력이 저하됐더니 마음도 불안을 더 하더라는 거예요. 수술하고 나서 봤더니 불안감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불안하면은 면역도 같이 떨어지는데 체력도 떨어지는데 불안감도 같이 높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 피로하고 불안한 게 실제로 NK 활성도를 다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몸이 피로해도 NK 활성도가 떨어지고 이런 불안감이 있을 때도 NK 활성도가 또 스트레스가 있으면 NK 활성도가 떨어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피로에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같이. 그럼 이렇게 NK세포는 암을 공격하는 되게 중요한 면역세포인데 피로에도 떨어지고. 그죠? 그러면은 십전대보탕을 쓰면 어떻게, 뭐가 좋았어요? 라고 이 암환자한테 물어봤더니 다소 좋게 느낀다가 44.2%, 많이 좋게 느낀다가 51%였어요. 뭐가? 마음이. 피로감이 해소가. 이렇게 했어요. 거의 90% 이상의 환자들이 십전대보탕을 먹었더니 피로감이 해결되고 마음도 훨씬 더 좋아진다. 불안감도 좋아진더라. 이런 얘기예요. 얘기가. 그래서 이 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소화기암 수술할 때 아까 말한 뭐 위암, 대장암, 직장암, 아까 유방암, 폐암 다 맞죠, 그죠? 그런 거를 40년 전에 당연히 의사들이 한약을 쓰려면 이런 연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수술하고 나서 좋아하는지를 봐야 할 거 아니에요. 보신데 NK세포를 활성화해주고 암 환자 실제로 삶의질 높이고.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우울이라든가 기능이 너무 떨어질 때 이 보약이 되게 중요한, 보충 치료가 되게 중요한데 바로 십전대보탕 같은 보약이 임상적인 축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라는 게 40년 전에 일본 외과팀의 보고예요. 하는 것들은. 그래서 십전대보탕이 암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의사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대의학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분들 이 논문을 쓴 게 의사 선생님이란 말이죠. 그죠? 현대의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의학을 잘 모르니까 여러 가지 비판하는 게 쉽단 말이죠. 그죠? 우리나라 지금 대표적으로 그렇잖아요. 대학병원 절대 한약 먹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 모르니까. 이런 논문이 있는지를 모르시니까 비판하기 쉬워요. 한의학적 인식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런 오래 생관의 수십 년 이상은 축적된 경험이라든가 과학적인 근거를 보면 이것을 그냥 다 버리는 거하고 똑같다. 그냥 유료 데이터를 다 버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왜 버려요? 그죠? 좋으면 적용하면 될 것을 버리는 거하고 똑같아. 무조건. 그죠? 그러지 말고 이 소화기암 수술 후에는 이런 한방은 전인적인 치료예요. 전체를 치료한단 말이에요. 체력도 보강하고 피로를 회복하는데 마음도 좋아져요. 심신도 좋아지고 면역도 올라가고 수술 후 상처도 빨리 회복돼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빈혈도 회복이 돼요. 십전대보탕을 쓰면. 다목적이란 말이에요. 몸을 전체를 회복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적합한 요가 상당히 많다라고 봐야 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간암 환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정보를 드릴게요. 이것도 자세하게 유튜브에다가 사실은 했는 내용인데 오늘 수술이다 보니까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간암의 재발률은 88%예요. 88%. 대단히 높아요. 간암이. 이게 수술하고 항암을 해도 이렇다는 거예요.
일단은 간암은 전 세계적으로 되게 중요한데 일단은 이 치료 목적 치료를 받은 환자에도 재발률이 88%다. 그러면 제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논문은 나왔어요. 5년 생존율이 20% 미만이고 재발률이 88%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치료만으로 간암을 치료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본 의사들 입장에서는 내가 한약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의사들이. 그러면 이 재발을 낮추고 이게 표준 치료를 더 도와줄 수 있는 한약이 없는가? 당연히 연구를 해보겠죠, 그죠? 연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누가? 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하고 일본의 야마나시 대학교 외과팀이 공동 연구를 했어요. 뭐가? 오늘 주제인 십전대부탕을 간암 환자 수술하고 나서 십전대부탕을 쓰면 재발률을 낮추는가? 나에 대한 연구예요. 이 연구는 2008년에 나온 연구입니다. 자, 이 야마나시 대병원에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한 5년 동안 간암 수술한 48명을 추적 관찰했어요. 수술하고 한쪽은 십전대부탕을 복용을 하고 한쪽은 안 주고 한 거죠. 하루 3번, 최대 1개월부터 6년까지. 그죠? 매일 하루 3번 십전대부탕을 먹게 하고 한쪽은 그냥 수술하고 경과 본 거예요. 그랬을 때 경과는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간염도 있고 이분들은 간암이 1기부터 3기까지 또 간경화가 있는 분도 한약을 쓴 경우가 한 80% 정도. 원래 십전대부탕은 대표적으로 간경화에도 쓰고 간암에도 쓰는 한약이에요. 간보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한방에서 쓰는. 그러니까 이 내과, 즉 특히 이제 이 간암을 보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수술하고 나서 십전대부탕에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추적 관찰해 보고 싶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결과는 뭐냐면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았다. 간암인데도 십전대부탕을 써서 더 간을 손상을 주거나 악화를 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그죠? 더 손상을 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고, 그 다음에 혈액 검사, 동양 수치도 보고, MRI도 찍고, CT도 찍고, 3개월, 6개월마다 이렇게 추적 관찰을 쭉 했어요, 그죠? 그랬을 때 결론은 어떻게 했냐면, 십전대부탕 안 쓴 경우는 약 24개월, 2년 만에 재발을 했고, 재발률은 68.4% 정도 됐습니다. 십전대부탕 썼더니 평균 49개월, 4년 만에 재발을 했고, 재발률은 40%였어요. 거의 재발 기간이 2배 정도 차이가 났어요. 십전대부탕을 쓴 게 재발을 억제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왜 그러면 십전대부탕이라는 이 한약이 간암을 재발을 억제했는가? 한번 생지를 가지고 실험 연구를 했어요. 아까 제가 염증 물질이 암의 재발을 만들고 환경을 좋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것을 이 NF-kappa비라는 이 물질, 특히 TNF-알파나 인터루킨 1이라는 이 물질을 줄여주는지, 특히 어디서 줄여주는지가 중요했어요. 간암이니까 간에서 줄여주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보려고 세 그룹으로 나눠서 대조군하고 발암물질을 준 군, 발암물질하고 십전대부탕을 준 세 군을 나누어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상 생지의 간은 이렇게 깨끗해요. 생지 2마리, 각각의 생지의 간인데 이게 정상 생지인데 발암물질을 줬더니 이렇게 염증 환경에 대해서 아주 안 좋아요. 그죠? 근데 이 발암물질에다가 십전대부탕을 같이 줬더니 위에 정상 생지의 간처럼 다시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환경으로 계속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암이 재발될 확률이 되게 높겠죠, 그죠? 원래 정상 이렇게 간으로 돌아오게 해주더라는 거죠. 우리가 간에는 쿠퍼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양한 자극에서 이 쿠퍼세포가 염증 물질, 특히 활성산소라는 거를 방출해서 염증을 유발하는 면역세포인데, 결국 면역세포는 염증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십전대부탕을 썼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TNF-알파를 이렇게 줄여줘요. 십전대부탕을 쓴 게. 아까 TNF 어떤 거 말씀드렸죠, 그죠? 염증 물질을 만들어서 악액질도 만들고 NF-kappa비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암을 환경을 좋게 하는 대표적. 간에 TNF-알파나 인터루킨 1 같은 거를 다 십전대부탕이 줄여주더라는 거예요. 이런 염증과 관계된 물질들을 다 치워주더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간에서예요. 간에서. 그래서 이렇게 간의 염증 환경을 십전대부탕은 예후를 개선하는 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염증성 물질들을 십전대부탕은 차단하는 농도 의존적, 즉 진하면 진할수록 간을 더 손상 주는 게 아니고
간의 염증 물질을 다 억제해 준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한방 입장에서는 간을 보호하는 인자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용조의존적으로 이런 염증 물질이 줄어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쿠퍼 세포에서 이런 산화 물질들 같은 것들을 차단하는 대표적으로 염증 차단제로서 항염증제가 뭐냐? 십전대부탕인 거예요. 그래서 이 팀은 결론을 어떻게 내냐 하면 이런 간염이 있거나 간경화가 있을 때면 간에서 계속 염증 물질이 나와요. 간염이 있거나 당연히 간경화가 있으면 염증 물질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에 이런 재발을 많이 만드는데 십전대부탕을 썼더니 재발률이 2배에 가량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재발, 안 쓰면 거의 한 24개월 만에 재발하는데, 십전대부탕 쓰면 48개월 만에, 재발률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결국은 염증 물질을 다 낮추는, 산화 스트레스, 간의 염증을 낮춰줘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보고되어 있습니다. 소시오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또 이 약 역시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주로 한의사들이 수술하고 나서, 암 환자 수술하고 나서 많이 쓰고 있는 대표적인 한약이 소시오탕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간보,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에 많이 사용돼서 간경화에서 간암으로 잘 안 가게 하는 그런 근거가 임상 연구가 되어 있는 대표적인 한약이 바로 소시오탕입니다. 국내선 소시오탕을 소화과 보약으로 많이 씁니다. 열이 많은 아이들이 너무 많이 뛰어다니는데 그런 아이들을 안정시키고 염증을 낮춰주고 보약으로 쓰는 게 한방에서는 소시오탕, 감기약으로도 많이 쓰는 약인데 이 소시오탕은 대표적으로 활성산소를 낮춰주는 항염증제입니다. 근데 이 연구는 어떤 연구냐면 삿포로에 있는 삿포로 의과대학 외과팀에서 이 소시오탕이 원래 간에 쓰는 약이니까 이 약을 쓰면 대장암이 주로 간으로 잘 가요. 그래서 이런 간을 수술을 했을 때 소시오탕이라는 약을 주면 훨씬 더 그런 것을 예방해 주지 않을까 그런 임상 연구를 한 거예요. 간의 염증을 낮춰서 특히 대장암이 있는 경우 간으로 잘 가니까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면역을 좀 부활하지 않을까. 그래서 삿포로 의과대학 제1외과팀에서 임상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소시오탕을 수술하고 3, 4주 후에 소시오탕을 이렇게 하루 3번 10명한테 주고 크레스틴이라고 일본의 의사들은 운지버섯 추출물을 암 환자한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면역 증강제로 일본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버섯류를 표고버섯이라든가 운지버섯 같은 거를 암 환자 면역 증강제로 많이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술 후 이 크레스틴이라는 거하고 비교해 본 거예요. 비교해 봤을 때 소시오탕은 어떠냐? 결론은 뭐냐? 소시오탕이 좀 더 NK세포라는 면역세포를 증가시키더라는 거예요. 크레스티란보다. NK세포. 아까 말씀드렸죠? 십전대부탕도 증가하는, 이건 수술하고 나서요. 어떤 수술? 암 수술하고 났을 때. 그래서 이 소시오탕을 쓴다고 해서 수술 후에 유해사고 발생이 없었고, 치료도 훨씬 더 순조롭게, 수술하고 나서 빨리 상처가 아물게 하고, 염증을 아물게 하는 항염증제입니다. 소시오탕은 한방에 쓰는. 그리고 면역을 높여서 NK세포 활성을 증가시키니까 그냥 소염제나 항생제만 쓰는 것보다 소시오탕을 같이 주는 경향이 아까 일본의 외과 선생님이 한약을 쓰는 비율이 84.7%라고 그랬죠? 흔하게 사용되는 약이 이런 소시오탕이나 이 소시오탕이라는 약이 들어있는 시정탕이라는 약이에요. 그래서 그런 약들을 대단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수술 후 조기부터, 즉 일찍부터예요. 일찍부터 면역을 부활시켜요. 세포 능력, 세포성 면역 능력을 부활시켜서 특히 NK세포를 부활시키고 염증을 낮추고 얘도 면역을 부활시키니까 암은 재발하는 거 왜 재발한다 그랬어요? 내 몸에 염증 환경이 돼서 토양이 좋게. 그러니까 막 여름에 되면은 어떤 거는 막 자풀이 막 자라잖아요. 그죠? 좋은 환경이 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겨울에는 안 자라는데. 그죠? 이 염증 환경을 낮추고 면역을 또 부활해야 돼, 면역. 그러면 재발을 막는 건데 수술 후에 소시오탕을 잘 쓰면 이런 암 재발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사된다라고 이 팀에서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임상 연구를 해봤어요. 종합병원급에서 이 경우는 2기 대장암 2기 수술하고 항암을 보통 한단 말이에요. 2기도 수술했을 때 보통 한약은 십전대부탕 아까 말씀드렸죠. 수술했을 때 흔하게 쓰는 약 십전대부탕 또는 소시오탕 또 보중이탕이라고 소화력이 좀 떨어졌을 때 쓰는 보약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다루지 않는 시간 관계상 요 세 약 중에 하나를 써서 사용했는데 이런 한약을 같이 쓴 게 63내고 또 이거 뭐냐 항암하면서 이런 한약을 같이 쓴 게 63내 그냥 항암만 양방치료만 하는 게 148내인데 재발률을 봤더니 2기 대장암인 경우에 이런 한약을 쓴 게 재발률이 한약을 쓰면 한 5% 정도 재발률 그냥 항암만 했을 때는 15% 재발률은 5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전체 생존율은 지금 요 보신 대로 5년 생존율은 한약을 쓴 경우는 지금 보신 대로 약 97%. 5년 뒤에 봤을 때 생존율이. 5년 뒤에 생존율 97%인데 그냥 항암만 한 경우는 89%였어요. 전구간 모두 이런 한약을 항암 중에 수술 후에도 쓰고 항암 중에도 쓴 군이 생존율도 높고 재발률도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연구 결과 가지고 미국의 아스코란대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하는 것들. 의사들, 학회입니다. 그래서 암 의사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팀에서의 연구 결과는 뭐냐면 이런 재발염 인자가 뭐 전체적으로 이기처럼 이런 경우를 하더라도 한약을 쓴 게 이런 수술 후에 항암을 할 때 되게 상승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항암 효과를 떨어뜨리고 더 안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아니고 더 상승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낸 거죠. 자, 그럼 암 수술의 이제 마지막 가이드를 오늘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나는 그동안 의사분들이 절대 한약을 먹지 말라 그랬는데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전혀 정반대 얘기. 더 생존율도 더 높고 재발률도 낮추고 수술 후에도 더 환경을 더 좋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본의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논문이 나오면은 본인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의대 교수들이 모여서 이 논문들을 검증을 해요. 왜? 의대에도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들도 교육을 해야 되고 학회에서. 그래서 이 논문을 검증하고 어떻다라는 거를 의대 교수들이 이렇게 동양의학회라는 근거중심위원회라는 걸 조직을 해서 매년 검증을 합니다. 이런 논문들을. 그래서 올해는 2024년 5월 31일 날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는 한약에 대한 강의를 듣는 모습이에요. 아, 일본 의사들은 한약을 공부를 하는군요. 그죠? 매년 합니다, 이거를. 누가 하느냐? 일본 동양의학회라는 데서 가이드도 내고 하고 있죠. 국내에는 대한암한의학회라는 학회에서 교과서도 내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 여러분 이제 구글 같은 데 보면 논문을 다 검색할 수 있어요. 제가 구글에서 따온 논문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한방치료의 근거에 대해서 누가 일본 동양의학에서 이걸 봤다라는 거고 이거 뭐냐면 대장암 수술하고 나서 소쇼탕을 아까 쓰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NK세포 활성을 증가시키고 면역을 되게 높여준다. 이 동양의학에서 이런 걸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본 동양학회에서는 이제 가이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누군가는 가이드 교과서도 만들고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암에 이렇게 수술하고 났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암에 좋은 일시적인 환경이 되는데 양방만 하는 게 아니고 왜 한약을 써야 되느냐 암 치료를 훨씬 순조롭게 이제 시행하게 되고 생존 기간을 더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보다 이런 아까 좀 말씀 보신 대로 재발률도 낮춰주고 생존율을 높여주고 치료율도 개선하기 위해서 한약을 쓰는 거다. 그래서 체력도 저하되고 피로가 심하고 빈혈 같은 게 있으면 조기에 한약을 쓰는 것이 좋다. 빨리 개선되니까. 라고 동양학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의사들한테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십전대부탕, 보증이탕, 소쇼탕은 재발률을 낮추고 생존을 좀 높이는 여러 논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이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소화기암 수술하거나 항암 중인 대부분의 증례에 이런 한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도 쓰고 항암 중에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례에. 특히 십전대부탕은 소화기암 수술 아주 이른 조기부터 항암 중까지 쓰는 게 생존율을 더 높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이드가 폭넓게 여러 증례에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이 보증이탕, 인삼연탕은 보약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한테 너무 시간이 길어질까봐 다루지 않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해드릴 건데 이런 약들은 좀 더 십전대부탕보다 더 몸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소화도 안 되고 더 면역이 떨어져. 그때 쓰는 거.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노인,
고령자. 노인분들 수술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십전대부탕도 주지만 일본은 보주의탕이나 인삼연애탕을 노인들, 막 7, 80대 노인들한테 줘요. 왜? 수술하고 너무 기력이 없고 한데 거기다 바로 항암을 해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빨리 체력을 높여야 되고 면역을 높여야 되니까. 그래서 빨리 면역을 높이고 체력을 높일 때 이런 한약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주의탕과 인삼연애탕을 수술 후 조기부터 항암 조치까지. 노인이나 너무 허약한 사람, 밥도 못 먹고 체력이 너무 빠진 사람들한테 빨리 이런 약을 쓰라가 가야 돼. 써라. 일본은. 자, 오늘 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이제 저하고 얘기 들었는데, 자, 첫 번째. 자, 국소나 전신에 염증이 있으면 암은 뭐라고요? 비옥한 토양을 가진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암은 염증이 있으면 암 입장에서는 비옥한 토양이 되는 거예요. 자, 인터루킨 1, 6, TNF-알파 이런 것들을 염증성 사이토카인, 신호물질을 하는데 얘는 암을 성장시키고 악액질을 유발해요. 몸을 살을 빠지게 하고 특히 TNF-알파 같은 경우는 근육을 빠지게 하는 대표적인 염증 물질입니다. 하는 것들은 얘는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수술을 하면 이런 물질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수술하면. 그래서 이 수술은 중요한 치료고 암을 가진 환자를 위한 되게 중요한 치료인 건 맞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수술한 건 상처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 수술 기간엔 미세한 전이한 질환이 가속해서 성장하고 새로운 전이 환경을 만드는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것도 또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환경일 때, 수술이 있을 때 왜 십전대부탕을 쓰느냐? 십전대부탕은 인터루킨 1, 인터루킨 6, TNF-알파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 이런 게 암을 성장하고 암을 유발한다 했는데 얘를 대표적으로 줄여주는 대표적인 한약이 바로 십전대부탕인 거예요. 그래서 십전대부탕을 먹으면 살이 빠질까요? 살이 찔까요? 보약 먹으면 살이 빠져요? 살이 쪄요? 막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맨날 보약 먹고 살쪘다는 얘기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십전대부탕. 대표 식욕 촉진제. 그래서 암 환자들 살이 빠지면 좋아요? 특히 항암 중이거나 수술하고 나면 체중을 보강을 해야 돼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은데 항암 중이거나 수술했을 때는 빨리 원래 체중으로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십전대부탕은 수술로 피로를 줄여준다는 건 당연한 것이죠. 다 알고 있는 십전대부탕 어떤 용이 있는지 대한민국에 모르는 분 없어요. 중요한 건 얘가 암 환자한테 쓸 수 있고 암 환자한테 안전하고 그거 근거가 있냐는 거예요. 근거가 있습니다. 피로를 줄여주고 특히 NK세포, 암 환자의 가장 핵심 면역이 뭐예요? NK세포예요. NK세포를 수술 조기부터 높여줘요. 또 소시오탕이라는 약 오늘 또 배웠잖아요. 그죠? 소시오탕은 뭐예요? 수술 후 NK세포를 증가하고 생체 내 환경을 양호하게 만들어요. 뭐예요? 염증 환경을 낮추고 면역 환경을 빨리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암 재발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약 3개 말씀드렸습니다. 십전대부탕, 보주의탕, 소시오탕 같은 한약은 이 소화기암 수술 후나 항암 중에 대부분의 직내에 일본 암치료 의사들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암 수술하고 나서 왜 한약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